공복 러닝, 다이어트에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안 먹고 달리면 지방이 더 잘 타고 살이 빠진다. 정말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살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근육이 줄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국융합과학회지에 실린 고재면 연구팀의 결과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복 러닝의 장단점,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와우. 아침에 바쁜 분들 많잖아요. 밥 먹고 소화 기다렸다가 달리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 뜨고 바로 나가 달리는 게 편합니다. 무엇보다 공복에 운동하면 지방이 더 잘 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2024년 한국융합과학회지에 실린 고재면 연구팀의 결과에서도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당은 낮고 자유지방산은 더 높게 나타나 지방 사용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 공복 러닝은 체지방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공복 러닝을 하면 우리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성과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근력 운동을 자주 하는 러너인데 주변에서 공복 러닝을 하면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고재면 연구팀의 결과에서도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공복에 달리기보다는 러닝 1시간 전에 프로틴 한 잔이나 바나나 하나 정도를 간단히 먹고 러닝머신에서 30분 정도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서 근손실 걱정 없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러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동 전 음식 섭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식사는 소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음식은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전이면 괜찮습니다. 운동 직전에는 소화가 거의 필요 없는 액상 형태 정도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공복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내 몸이 소화할 시간을 준 뒤 가볍게 보충하고 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성 러너 사례도 알려드릴게요. 한 여성 러너 유튜버는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마다 공복에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주변에서도 살 빠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생리가 멈추는 무월경이 찾아온 거죠. 이건 단순히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복 러닝과 식사 조절이 겹치면서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준 결과입니다. 체지방은 줄었지만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생리불순 같은 심각한 신호가 나타난 겁니다. 즉, 남성은 근손실이 문제라면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피트니스 트레이너 핏블리 문석기 님이 정리해준 아침 공복 운동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도 꼭 참고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운동 직전에 음식 섭취하기. 소화와 운동이 겹쳐 혈류가 분산돼 운동 효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복근 운동하기.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크런치 같은 운동을 하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2시간 이상 장시간 공복 운동. 이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2시간 넘게 운동하면 근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수분 섭취 없이 운동하기. 밤새 수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탈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공복 운동을 훨씬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몸은 운동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을 섞어 쓰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까진 좋지만 강도가 높아지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지방만 쓰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분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남성은 근손실,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죠. 고재면 연구팀의 결과에서도 공복 운동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잘 타지만 그만큼 몸에 스트레스도 함께 주는 셈입니다. 그럼 공복 러닝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낮게, 시간은 짧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뛰는 게 가장 좋아요. 초보자라면 30분 이내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러닝에 조금 익숙해진 분들도 최대 6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갔냐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몸을 깨우는 러닝이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운동 후 반드시 영양 보충.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어주세요. 바나나, 두유, 단백질바, 계란 같은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 병행 시 보충제 활용. 공복 상태라면 BCAA, 단백질 쉐이크를 미리 보충해 두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몸 상태에 따라 조절. 아침에 너무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게 더 건강합니다. 공복 러닝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출근 전에 30분 정도 가볍게 뛰고 싶은 분, 저강도 러닝으로 컨디션을 관리하려는 분, 운동 직후 바로 식사할 수 있는 분. 반대로 이런 경우는 피하세요. 인터벌, 템포런 같은 고강도 훈련, 60분 이상 장거리 러닝, 간헐적 단식까지 병행하는 경우. 정리하면 공복 러닝은 다이어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재면 연구팀의 결과에서도 지방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동시에 코르티솔 증가로 인한 근손실, 호르몬 불균형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근육 손실이, 여성에게는 호르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은 강도와 시간 조절, 그리고 운동 전후 영양 보충입니다. 여러분은 공복 러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담이나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